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 이번 시간에는 상가와 주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예비 창업자들은 자신이 영업할 상가를 찾기가 힘들고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임차인에 대한 컨트롤이 힘들어지고 공실이 발생되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저도 점포개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임차인, 임대인들을 만나 뵀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둘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112동의 A, 110동의 B라는 임의의 지점을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둘의 시세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건 누구나 답변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동일 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차이가 크지 않게 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단지 평형, 층수,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평당 매매가가 3,600만 원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밸류맵 등 수많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은 데이터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주소지에 등기부등본만 뽑아본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거래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보다 주택의 매매 빈도는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 거래된 가격과 시기가 최신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사이트인 직방, 다방, 현재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등을 통해서 현재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개인이 주택의 매물 및 시세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야 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마우스 클릭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공인중개사 간에 있었던 정보의 비대칭이 지금에 와서는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아파트는 유사 입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 아파트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의 집값이 오르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아, 이제 우리 집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상가는 주택과 같은 이런 흐름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지도상에 A와 B, 임의의 상가 위치를 또 선정을 해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상가들의 과거 거래 가격 쉽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현재 해당 상가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예 매물 자체가 나와 있지 않은 상가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에도 가깝습니다. 주택가는 전혀 다른 특징이죠. 이것만 봐도 상가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시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A와 B 두 개의 상가 중
어떤 상가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시려고 하는 창업의 종류가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요. 단순히 지도를 보고 상가의 위치로서 좋은 상가, 나쁜 상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비교 대상의 상가 거리가 지금의 이 지도처럼 근접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그 가치의 비교를 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를 배후지역으로 하고 동선상에 같은 지하철역이 있다라고 합시다.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개별 상가의 입지적 특징인 어떤지에 따라 좋은 상가가 있고 나쁜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상가도 없고 무조건 나쁜 상가도 없습니다. 이게 참 말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입지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권 내 영향력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상가라도 1입지가 있고 2입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려는 상가를 찾을 때는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실제 창업시장, 임대시장을 살펴보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욕심 많은 건물주들이 보통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아니, 내가 임대차 주변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로변 건물 쪽 임차료가 10평에 지금 200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건물도 다음 재계약 때는 좀 임차료를 좀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는 임차료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주들이 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이제 공실인 건물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죠. 상권이 죽는 겁니다. 경리단길 상권이 사실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면적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순환이 힘든 그런 상가의 특징이고, 경리단길이. 그리고 주중에는 사람이 없고 주말에만 몰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수상권인데도 임차료를 계속 올리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 임대인이 봐도 주말에 사람 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뉴스나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경리단길 상권이 뜬다라는 게 상당히 이슈화 되어 있던 시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 임차인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상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도 본인의 능력과 어떤 본인만의 관점으로 좋은 상가, 나쁜 상가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은 가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들어서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은 내 창업의 성공 파트너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의 말에 100%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3자의 말이 아닌 내 스스로 그 상권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가가 가지는 상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이 어떤 것인지, 경쟁 점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상가가 오픈을 한다면 순수익이 어떻게 날 수 있을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거죠. 알면 보이고 보이면 돈이 됩니다.